우리는 카르마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카르마, 복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주의 법칙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레볼루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 카르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카르마는 복수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카르마가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내보낸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주의 법칙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카르마란 무엇인지, 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좋은 카르마를 쌓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카르마의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좋은 카르마를 쌓는 아주 쉬운 첫걸음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뉴턴의 제3운동 법칙, 즉 모든 작용에는 그와 동일하고 반대되는 반작용이 있다는 이론과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과학적인 관점보다는 영적인 개념과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이러한 영적 개념들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할 때 저는 이를 언급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하면 과학적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카르마란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축적된 에너지를 뜻합니다. 참고로 카르마라는 단어는 본래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마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선택이 모두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고대 요가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크라운 차크라, 즉 머리 위에 위치한 에너지 중심은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짧은 순간 동안 1000개의 생각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 대부분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생각을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생각들은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카르마로 축적됩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생각 또한 카르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 배우도록 돕는 일종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한 행동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말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생각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그 미움은 마치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당신이 내보낸 본질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좋은 의도와 사랑을 퍼뜨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내보낸 긍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르마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벌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면 우주가 그 대가로 당신을 벌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심판관이 앉아 당신을 벌하려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카르마 역시 이러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보낸 에너지는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카르마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동의 축적물입니다. 마치 회계사가 월말의 장부를 정리하듯 우주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어떤 행동도 우주의 장부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다음 명언은 카르마의 본질을 매우 잘 설명합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지만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다. 한 나무는 수백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의 성냥개비가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태울 수 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인생에서 누구도 과소평가하거나 해치지 말라. 당신이 오늘 강할지 몰라도 시간은 당신보다 훨씬 강하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축적된 카르마가 현재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원인이 되었던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한 카르마가 자녀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내 갈등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르마는 우리의 미묘한 에너지 몸에 저장됩니다. 3과 3 사이에서 당신의 카르마는 지구별 차크라에 저장되고 우리가 지구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이 축적된 카르마가 마치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다시 업로드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카르마는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인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스템에 바이러스 즉 부정적인 에너지나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가 많다면 우리의 삶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카르마 일부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을 경우 그녀는 그의 에너지나 카르마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결혼하면 두 영혼이 하나가 된다고 말한 구절은 이러한 에너지 교환 현상을 암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개발의 길을 걷고 있고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특히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에너지를 신중하게 관리하며 에너지적으로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 또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행동에 대해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하며 당신이 더 깨어있고 인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기준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과거의 한 행동, 생각, 말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우리를 제한하거나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나쁜 카르마의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카르마를 중립화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카르마를 자각하고 책임지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생각, 행동, 그리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나요? 그 원인을 한번 관찰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행동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러한 성찰은 카르마를 중립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카르마는 타인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죠. 책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위한 주도권을 스스로 쥐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와 내려놓기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타인에 대한 분노를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용서는 나쁜 카르마의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내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새로운 나쁜 카르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명상, 일기를 쓰거나 상담을 통해 감정의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도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고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리하고 무의식 속에 쌓인 카르마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보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며 마음을 정화하는 연습을 지속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의 의도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결과만큼 그 행동이 시작된 마음의 의도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순수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행동 실천입니다. 타인을 돕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은 카르마를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도 훌륭한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세요. 거짓말이나 부정직한 행동을 피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5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는 부정적인 카르마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장시켜줍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줄이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6번째, 나쁜 습관과 패턴을 끊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쁜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행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판,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고 이를 긍정적인 태도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7번째,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기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현재의 행동과 선택이 곧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을 줄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8번째, 영적인 성장과 학습입니다. 불교, 요가, 명상 등 영적인 가르침을 배우며 내면의 성장을 도모해보세요. 이러한 가르침은 카르마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초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에 매달리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은 카르마를 중립화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길입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내려놓으며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여러분은 카르마에 얽매이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팔리지 않던 집을 팔고 싶어 했습니다. 집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카르마를 정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에너지 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약 2주 후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명의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고 일주일 만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카르마 정리를 통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르마를 중립화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꾸준한 노력과 의식적인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하세요. 당신은 카르마에 갇혀있는 죄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카르마를 정리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여정은 내면의 평화와 외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쁜 카르마를 쌓지 않고 좋은 카르마를 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족으로부터 대물림된 카르마,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불교와 자비심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과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읽고 있던 책에서 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불교 승려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따르는 253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0가지 계율은 매우 유용하며 기독교의 10계명과도 일부 유사하게 보입니다. 이 10가지 계율은 해로움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훈련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주로 부정적인 표현인 하지 말라는 형태로 설명되는데 이는 이 계율들이 영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율들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삶에서 윤리적이고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며 영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계율들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10가지 계율은 불교적 윤리의 기본을 이루며 우리가 해로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아래는 각 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살생을 피하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미생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더 순수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파리나 거미를 죽이는 대신 살려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웃지만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땅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성적 부정을 피하라. 이 계율은 단순히 간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에너지와 카르마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결국 그것이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 계율은 단순히 물건이나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빼앗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본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 적은 없나요? 네 번째, 거짓말을 피하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런 선택이 어떤 에너지적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서 신뢰를 잃게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방을 피하라. 다른 사람의 뒤에서 헐뜯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 대해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말과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비방을 멈추면 당신도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학대를 피하라. 이 계율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이렇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되 당하고만 있지는 말라. 이는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당신은 말이나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것들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나요? 헛된 소문은 에너지적으로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결국 당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그것이 진실인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여덟 번째, 악이나 적의를 피하라. 누군가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은 결국 그 해로움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마음속에서 악의를 없애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탐욕을 피하라. 탐욕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며 그들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바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나쁘게 말하거나 그들을 판단한다면 당신이 계속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열 번째, 거짓된 견해를 피하라. 이 계율은 특정 종교나 교리가 아닌 기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없다거나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다고 믿는 사고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많이 깨닫고 인식할수록 당신은 그 깨달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잘 알수록 더 잘 행동해야 합니다. 이 10가지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입니다. 이 계율을 통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이 지침을 통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길 권유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디에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당신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과 당신이 받는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나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과정은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좋은 카르마를 쌓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기입니다.
용서는 아마도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용서하세요. 당시에는 더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을 이해하세요. 자신을 판단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순간을 용서하세요. 또한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실천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자연, 동물,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기입니다. 이 실천은 앞서 언급한 계율들과 연결됩니다. 자연과 동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행동은 당신의 에너지와 카르마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해를 끼치지 말되 당하고만 있지는 말라입니다. 이 가르침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동시에 당신 자신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비와 친절을 실천하기입니다. 자비와 친절은 나쁜 카르마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웃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에 봉사하기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목적이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주는 당신의 여정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은 용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또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카르마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정한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한 명상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쿤달리니 크리아 같은 특별한 명상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대하지 않고 주기입니다. 당신이 뿌린 것은 결국 당신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주십시오. 이것은 시간, 돈, 사랑, 관심 등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혹시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해볼 생각은 없나요? 여덟 번째, 교훈 배우기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은 때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보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행동 없이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아홉 번째, 유독한 관계 끊기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독성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성 관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당신의 삶의 100% 책임지기입니다. 당신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더 많은 개인적 책임을 질수록 나쁜 카르마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카르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신이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카르마는 매우 깊고 넓은 주제로 더 깊이 탐구할 여지가 많습니다. 당신의 카르마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레볼루션입니다.